시민운동장입니다.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도전자에서 오늘 챔피언이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2011 다음 챌린저스 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경기 경주시민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결승 경기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대길 해설위원입니다. 자,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이 경주시민축구단과 그리고 정규리그 우승팀인 양주시민축구단이 이 챔피언 결정전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챔피언 결정전은 A조들의 잔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A조 1, 2팀들이 역시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이 두 팀은 이번 시즌 천적관계와 악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규리그에서도 두 번 모두 1대1 무승부,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도 역시 1대1 무승부 승부를 가리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적으로 보면은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곳 경주예요.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무더운 날씨가 과연 어느 팀에게 어드밴티지가 작용될지. 근데 아마도 네. 경주 시민축구단에게 좀 작용될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 양주 시민축구단의 지금 리저브 명단이 너무 지금 약한 상황에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아마도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긴다거나 아니면은 한 골 이상으로 골을 집어넣어야지만 승리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지 날씨는 16.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무더운 날씨인 것 같거든요. 바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선수들이 역시 이곳 그라운드에서 올라오는 지열까지 느낄 정도로 상당히 무더운 날씨인데 네. 아마도 이제 양주 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정규 시간 내에 경기를 끝내야 되는 그런 어떤 전술 운영 형태가 될 것 같고 예. 지금 경주 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뭐 조금 안정적인,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 그런 경기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4발부터 시작된 챌린저스 리그 일단 정규리그 최종 순위를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이 22경기를 치러서 승점 50점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천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이 2, 3위, 그리고 4위인 경주시민축구단이 승점 45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만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결승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A조, B조 8개 팀씩 나누어서 리그를 하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인터리그를 거쳐서 A조, B조가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그런 경기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B조에서 1, 2팀이었던 포천과 이천시민이 각각 양주와 경주시민에게 지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2011년에 두 팀이 이미 리그에서 한 번씩 맞붙었습니다. 똑같이 1대1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도 역시 1대1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전 때 경주시민축구단이 선취 득점으로 인해서 좀 경기가 쉽게 가는가 했는데 네. 역시 양주시민축구단의 저력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경기에서 일단 승부가 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 승리팀은 당연히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정 다득점에 의해서 오늘은 이 양주시민축구단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2대2가 돼도 그렇죠. 상황이 돼야지만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겠죠. 0대0 상황이 된다면 경주시민축구단이 이 원정 다득점에 의해서 1대1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네. 우승컵을 거머쥐고 1대1이 되면 또 연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 2007년에 창단돼서 2011년 리그에서는 이제 통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에는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우승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팀 수가 15개 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7년 온년 우승은 서울 유나이티드 팀이 우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0개 팀으로 이 K3 리그가 출범을 했었던 그런 해였고요. 이제는 16개 팀이 안정적인 리그 운영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주시민축구단 2008년에 창단되었습니다. A조 2위를 기록했고요. 우승 기록은 이제 지난 시즌 2010년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까지는 K3라고 얘기를 했었고 올 시즌부터는 이제 챌린저스 리그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진화하면서 리그의 체질을 강화시키게 됐고요. 네. 또 단점으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K 리그에서 쓰고자 하는 이제 스플릿 시스템과는 다른 인터 리그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양 팀이 8개 팀 나누어서 두 번의 라운드를 거쳐서 14경기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A조, B조 팀들이 각각 한 번씩 함으로써 8경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총 22경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6명의 심판이 경기를 진행할 텐데요. 주심에는 김유진식, 1부심에 박호연, 2부심에는 김계용, 그리고 이제 추가 1부심, 2부심이 오재찬, 박재윤, 대기심에는 최철수 대기심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이만큼 이 심판에 의한 오심에 의한 네. 그런 이 챔피언이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아마 오늘 6명의 심판이 정확하게 잡아낼 걸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경주시민축구단 이현 골키퍼 이낙훈, 남현성, 장영욱, 이승민, 정지윤, 최성민, 최재남,
윤철순 그리고 장지수, 한동혁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진영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주 시민축구단 역시 4-4-2 형태의 약 3명 정도 1차전과 다른 스쿼드가 들어왔습니다만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스쿼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주시민축구단 최재현 골키퍼, 윤경수, 조영민, 고재민, 최영남, 김창근, 조재석, 손대성, 박상용, 이영웅, 조진수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은 1차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네. 선수층이 지금 공익 근무용으로 있었던 지금 뭐 항지수 선수랄죠. 이런 선수들이 좀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부 감독은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습니다. 83년도 이 세계 청소년 축구 4강 주역, 그렇죠. 또 역시 최고의 공격수 뭐 이런 이름을 달고 다녔던 김종부 현재는 감독인데요. 이 K3에 와서 감독 역할을 한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K3 이 이제 챌린저스 리그 자체가 이 챔피언스 리그 이 챌린저스 리그 자체가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일화 천모 축구단에서도 선수 경력을 쌓았고요. 지금 이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수 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익 근무요원으로 들어왔던 양주시민축구단의 선수들이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프로에 있던 선수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갈목할 만한 성적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10월 중에 팀으로 복귀하게 됐어요. 소속 팀으로요. 네.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후반기 쪽으로 오면서 이제 공백을 느끼게 됐는데 반면에 지금 이제 경주시민축구단은 이 김진영 감독이 큰 그런 공백은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 계속 안정적인 형태로 계속 경기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전 경기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고 오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영 감독 입장에서는 이 양주시민축구단의 전력적으로 시즌 초반보다는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패싱 게임에 의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러진 못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1차전을 좀 더 스코어를 많이 버려놓고 2차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었는데 그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김종부 감독이 이끄는 양주시민축구단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가 되고 또 특히 양주시민축구단의 이 현삼식 시장님께서요. 축구단을 통해서 양주시를 브랜드화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주시민축구단 역시 이제 경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혜택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께서 오늘 격려차 이곳 경기장에 나와 계시는데요. 네. 역시 이혜택 부회장님께서도 우리나라 축구의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으로 공격하는 노란색 유니폼의 양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으로 빨간색 유니폼의 경주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동안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챌린저스 리그 우승팀의 향방을 가리게 되는데요. 네. 아마 선수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관심이 뜨겁고 경주 시민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경기장을 찾아주셨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경기력도 훨씬 더 좋아질 걸로 같습니다. 예. 양 팀의 선수들이 지금 3부 리그라고 볼 수 있는 챌린저스 리그에 소속되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K리그와 내셔널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몸을 다져서 팀으로 복귀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항상 우리 챌린저스 리그의 현장에 가서 경기를 보던 이렇게 중계할 때 보면 항상 이런 꿈을 꿔봅니다. 어떤 꿈인가요? 우리 챌린저스 리그 팀 중에 언제 K리그로 진입을 해서 네. 진정한 시민이 주인된 이 프로 축구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꿔봅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일단 승강제가 일단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프로연맹에서도 승강제도를 이제 2013년부터 시행을 해서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독점적인 리그 형태에서 개방적인 리그 형태로 바뀌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챌린저스 리그 있는 팀들도 결국은 K리그로 진입할 길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재석의 반칙으로 프리킥을 얻은 경주시민축구단. 자, 거리가 조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35m 정도 되어 보이는데 한 번에 처리하기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자, 오른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의 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땅볼로 깔아차는데요.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재남 선수죠. 최재남 선수가 욕심을 좀 내보긴 했습니다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역시 힘이 들어가게 되고 네.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프리킥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양주시민 축구단의 최재원 골키퍼인데요. 신장이 190, 전 부산교통공사 소속에 있다가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으로 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양주시민축구단의 스쿼드를 보면 이 프로 또는 내셔널리그에 뛰고 있던 선수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어느 팀보다도 스쿼드가 안정되어 있었던 이번 시즌이었다. 하지만 후반기 쪽으로 오면서 선수들이 이 공익근무요원 이제 기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팀으로 복귀하는 그런 시점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못 쓰고 있다. 이제 이것을 양주시민축구단에서는 다음 시즌부터는 선수를 영입할 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익근무요원 아니면 이제 산업체 일을 하면서 경기를 뛰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축구 선수들도 이제 비단 축구 선수뿐만 아니죠. 네. 스포츠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국군 체육부대, 상무 또는 이제 경찰청 이렇게 가서 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K3에서는 이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가서 군 복무를 마치면서 축구를 계속할 수 있는 예. 하나의 영역을 좀 넓혀놨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아직까지 이렇다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전반 초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이요. 리그에서의 경기당 득점을 보니까 2.36 상당히 높은 득점력이었고요. 네. 실점은 1.27. 경주시민축구단은 더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이번 시즌에 보였어요. 비록 A조 2위를 했습니다.만 2.59의 경기당 득점이었고 실점은 1.09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뒤로 흐르는데요. 네. 우선은 골키퍼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조진수 선수 쪽을 겨냥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1차전도 그랬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양주시민축구단의 공격 패턴은 최후방에서 전방에 있는 저 조진주 선수 쪽으로 길게 때리는 그런 형태가 네. 많았단 말이죠. 예. 경주시민 축구단은 이제 짧은 패스를 위한 이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했었고요. 그렇죠. 이 양주시민 축구단은 크게 조진수 선수를 겨냥한 패스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한기수 선수랄지 김태영, 신영록 예. 뭐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시즌 중에 나타났던 그런 세밀한 축구보다는 조금 단조로운 그런 형태로 이 지금 챔피언 결정전에 바뀌어 있는 이 양주시민축구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경주시민축구단은 1차전도 그랬습니다만 우측 측면 윙백을 보고 있는 24번 손대성 선수가 많이 공격 가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네. 그것을 눈여겨 보시고 또 미드필드와 전방 공격 라인업의 포지션 변화가 상당히 좀 유연하게 바뀌었던 것이 양주시민축구단과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른쪽으로 공략하고 있는 경주시민 축구단. 박상용이 밀고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박상용 선수가 1차전 때 아주 귀중한 동점골을 넣었단 말이죠. 네. 자,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진수 선수가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에서 가장 이 파괴력이 있어 보이는 또 득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수죠. 그러니까 울산 현대, 제주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상당히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인데 어쨌든 이제 병역 문제 때문에 이거 양주시민축구단에 와 있단 말이에요. 네, 신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84cm의 조진수 선수. 자, 다시 잡고 중앙 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최영란이 고립되어 있는데요. 중앙 쪽 뒤쪽을 살피면서 이영웅 다시 왼쪽으로 그 과정에서 빠져나갑니다. 2007년도에 출범한 이 챌린저스 리그, 그 당시에는 이제 K3 리그였는데요. 네. 그 당시 때보다는 지금 경기력을 보시면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뭐 개인 능력도 능력이겠습니다만 전술적인 운영 차이도 그때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5년째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래서요, 양주시민축구단이 지난해에는 이 내셔널리그 팀들을 한번 혼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경기도 지역의 이 전국체전 예선전에 네. 안산 할렐루야를 이겼죠. 또 용인시청을 이겼죠. 수원시청까지 이기는 대파를 일으켰는데 네. 그게 정말 깜짝 놀랄 정말 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K3에 참여했었던 챌린저스 리그에 참여했던 팀들도 전국체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내셔널리그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FA컵 이런 컵 대회에서 돌풍을 또 일으키는 팀들이 챌린저스 리그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회택 부회장 경주까지 와서 경기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경주시 하면은 이 역사와 이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그런 이 고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히 이 최양식 시장님께서 이
경주 시민축구단 창단 배경을 보면요.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곳 경주에서는 이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유소년 축구가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약 350개 팀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또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이제 모태가 돼서 경주 시민축구단이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죠. 예. 근데 갈수록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그래요. 또 경주 시민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자, 전방으로 길게 차는데요. 아직까지는 슈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면으로. 자, 뒷공간을 이용해 봤는데요. 수비 발에 걸렸습니다.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상했던 대로 김정구 감독은 정규리그 시간 안에 경기를 끝내려고 전반서부터 좀 더 강한 프레스를, 그러니까 경주 시민축구단 진영의 공격 선수를 많이 늘려놓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장까지 끌려가게 되겠다면은 역시 이 선수 후보를 교체할 선수가 두세 명밖에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양주시민축구단의 원정팬인데요. 자, 풀팀을 갖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감아줍니다. 오른발 타치 않고 헤딩,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자, 조영민까지 들어가서 헤딩을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14번 최영남 선수의 이 킥이 프리킥이 오락 날카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왼발 인프론트 회전이 걸리면서 골키퍼 쪽으로 가면서 골키퍼 행동 반경에 붙잡히지 않고 저 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회전력을 줬단 말이죠. 예. 지금은 조영민 선수에게 좀 아까운 장면입니다. 골키퍼 이희연이 잘 막아냈습니다. 자, 코너킥으로 이어지는데요. 짧은 패스로 정면에서 왼발로 감아줍니다. 다시 한번 헤딩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경주 시민축구단이 홈이고 어쨌든 1차전 어웨이 경기에서 1대1로 방에는 위기를 자초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코너킥 붙여줄 듯 보이는데요. 최영남 선수 왼발이 좀 날카로워요. 운전 앞에 가깝게 회전을 강하게 걸게 되면 자, 주장환장을 차고 있는 최영남 갑니다. 감아줍니다. 낮게 갑니다. 자, 바깥쪽으로 처리하면서 계속되는 양주시민축구단의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아서죠. 조재석 두 명의 수비 빠져나갔습니다.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자, 조재석 선수는 이제 지금은 팀이 없어졌습니다만 전 홍천 이두 FC에서 네. 활동했던 그런 선수인데요. 양주시민축구단 미드필드에서 어쨌든 이 황기주 선수의 공백을 그런 대로 나누어서 좀 이렇게 메꿔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띄워주는데요. 정면 쪽 조진수 그리고 박상용을 이용했는데요. 닿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주시민축구단 자기 진영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발을 걸면서 박상용의 반칙. 정주윤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동료 선수에게 패스할 때는 분명 상대 수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볼이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접근한다는 것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의 속도를 빠르게 보낼 건지 느슨하게 보낼 건지 판단을 하지 않으면 동료 선수가 저렇게 경합을 강하게 받은 것을 부상당할 우려가 있어요. 지금 띄워줬는데요. 앞쪽에서 윤철순이 잡을 때 몸을 좀 밀었다는 판정입니다. 윤철순 선수가 1차전에서 골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진영 감독입니다. 경주시민축구단. 이게 과연 지난해 이어서 홈에서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찌 보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네. 우승하게 되면은 챌린저스 리그 최초로 이제 2연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우승팀을 보면은 서울 유나이티드 2007년, 네. 2008년 양주시민, 2009년 포천시민. 근데 지난해 이제 경주시민 축구단이 우승을 하고 서로 이제 한 번씩 하게 됐는데 이제 이번까지 하게 된다면 이 챌린저스 리그 5년째인 이 상황에서 2연패를 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 우승한 팀도 없고요. 그렇죠. 연패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크게 넘겨주는데요. 남현성이 잡았습니다. 자, 패스가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고 있습니다. 박상용이 잡을 때 뒤에서 반칙. 박상용이 양주시민축구단의 이 챔피언스 결정전에서 챔피언 결정전에서 1차전에서 또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끊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빼줍니다. 자, 빠르게 뛰는데요. 윤철순이 잡기 전에 이미 바깥쪽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선에서 최재남. 이런 논스톱 패스가 경주시민축구단의 장점이거든요. 자, 헤딩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자, 다시 이어받고 최재남이 후방으로 남현성. 자, 뒤쪽 중앙 수비 최성민과 장지수의 중앙 수비를 굉장히 믿고 있더군요, 이 김진영 감독이요. 그렇습니다. 정규리그에서도 1점대의 실점률을 나타내면서 수비를 안정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전방에 있는 지금 조진수 선수가 과연 저 두 명의 중앙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리냐인데 지난 1차전에서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만 조진수 선수가 그렇게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못했단 말이죠. 네. 오늘은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민 선수는 전 고양 국민은행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셔널리그에서 고양 국민은행이 이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서 울산 현대미포와 같이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내셔널리그에 있는 이 울산 현대미포나 고양 국민은행 소속으로 있는 선수들이 이 K3에도 많이 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띄워줄 때 수비가 헤딩으로 바로 막았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찹니다. 자, 바로 이런 공격인데요. 조진수 잡고 돌아가기 전에 이미 장지수가 걷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수 선수가 돌아서지 못하게 타이트하게 붙어줬던 것이 주요했고요. 네. 조진수 선수가 예전에 프로 있을 때 보면 상당히 활동량도 좋았고 스피드도 있었고 K3 이렇게 챌린저스 리그에 와서는 좀 뭔가 확 눈에 띌 줄 알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땅볼로 감아줬습니다만 골키퍼에게 그대로 안깁니다. 이현 골키퍼. 양 팀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플레이 외에는 아직 이렇다 슈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한동혁 선수도 잘 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양주 시민축구단에서는요. 네. 자, 중앙에서 정지훈 띄웁니다만 헤딩으로 막습니다. 윤경수의 헤딩. 다시 바깥쪽으로 길게 차냅니다. 이 양주 시민축구단은 부상 조심해야겠어요. 교체 선수가 마땅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무 감독도 그런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을 거고 또 경기 직전에 선수들에게 뭔가 아주 기묘하게 작전 지시를 했는데 특히 이제 베스트 라인으로 나간 선수들에 대한 부상을 좀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좀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골키퍼 최재원. 이 선수 역시 이제 부산교통공사 소속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길게 찹니다. 자,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는데요. 조진수가 들어갈 때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지수와 조진수 이 두 선수가 계속 맞대결을 많이 펼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띄웁니다. 헤딩. 좋아요. 아주 최성민. 커팅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이 공격수 뒤쪽에만 서 있지 않고 저렇게 측면 쪽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야죠. 잡아두고 왼발로 자 머뭇머뭇 태클에 걸렸습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지금 최영남 선수의 판단은 좀 부적절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더 완벽하게 만들려 했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또 한동혁 선수가 태클로 저지하는 최전방 공격수입니다만 이 끝까지 추격을 해줬단 말이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저 타이밍을 읽어줬고 크로스를 올렸더라면 중앙에 움직이는 동료 공격수들이 그 타이밍에 스피드 붙여서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주춤주춤하는 바람에 수비를 떨어뜨렸던 중앙 공격수들이 다시 수비가 따라붙게 되고 네. 그런 타이밍 갖게 되고 말았어요. 조진수 돌아섭니다. 짧은 패스를 이어주고요. 최영남이 띄워주는데요. 앞쪽에서 헤딩. 최성민의 이 헤딩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헤딩 커트. 우석대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아주 노려보기 쉽지 않은 그 공간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수비를 위급하게 만들어서 코너킥까지 만들었다는 데에서는 공격적으로 본다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영욱이 차는데요. 코너킥. 자, 길게 받습니다. 뒤쪽으로 멀리 갑니다. 헤딩. 다시 양주시민축구단이 잡기 직전 던지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 초반에
어쨌든 양주 시민축구단이 상당히 좀 공격적인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김종구 감독도 어떤 경기 흐름으로 승부를 가려야 된다는지는 뭐 알겠죠. 네. 또 대학에서 감독 생활을 했었던 경험도 있고 또 지금 이런 경기 흐름 또 1차전에 1대1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경기를 마무리 지어야 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서 헤딩으로 방향을 틀어봅니다만 그대로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정규 시간 내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여요. 네. 그렇다면 경주 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역시 본인들 진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양주 시민축구단 상대, 그렇다면 양주 시민축구단 최후방 뒤의 공간이 상당히 넓다고 봐야 되는데 예. 거기를 어떻게 노려보느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원정 다득점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전 1대1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0대0으로 끝이 난다면 경주시민축구단이 승리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김진영 감독 입장에서도 이제 뭐 그것도 우승은 우승인데 네. 이것 경주 시민들의 여러와 같은 이 성원 또 이 홈에서 또 그런 우승보다는 승부를 분명히 2차전에 갈라서 우승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반전에 지금 경기 흐름을 보면은 서두르지 않고 좀 기다리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즌 팬의 입장에서도 3번 맞대결 모두 1대1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승부를 좀 결정내고 싶은 팬들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3번 모두 싸웠는데 3번 모두가 1대1. 네. 그야말로 천적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김종구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제 팀 색깔이 좀 틀려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김종구 감독은 자 좋습니다. 자, 조진수가 들어가는데 뒤에서 태클. 예. 빗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장지수 선수가 끝까지 방어를 하려 했습니다만 파울로밖에는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한 위치에 몰리고 말았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파울을 냈는데 지금 이 양주 시민축구단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진수. 그렇죠. 이 조진수 선수 하면 저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네. 자, 지금 14번 최영남 선수요. 지금 왼발 인프론트 회전이 좋단 말이에요. 킥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훨씬 유리한. 그러니까 한 번의 골문을 바라보기에는 각이 좀 사각에 몰려 있습니다만 회전을 강하게 걸어서 골문 좀 가깝게 붙인다면 왼발로 그렇죠? 띄웁니다. 골대 앞쪽에서 헤딩. 다시 바깥쪽으로 헤딩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윤철순. 자, 역습 상황인데요. 일단 태클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고재민의 태클. 고재민 선수도 강원 FC 소속으로 있다가 이곳 양주 시민축구단으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챌린저스 리그에서도 이제 또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이 이제 과연 이제 선수의 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것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요 조영민 선수가 불필요한 항의로 인한 지금 경고 처리로 보이거든요. 자, 조영민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수비를 맡고 있는 조영민 선수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양주 시민축구단 교체할 만한 마땅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부상 그리고 이 경고 누적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중단됐습니다만 우리 챌린저스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16개 구단 네.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질적인 상황을 높여서 팀 수를 좀 줄여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과연 선수의 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길게 전방으로 가는데요. 옵사이드 깃발 옵사이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승민 선수가 조금 빨랐어요. 네. 그러니까 등을 보이고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비 라인 전체를 본인이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김진영 감독이 너무 내려앉지 말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내려앉게 되면 상대에게 볼 점유율을 많이 넘겨줄 수밖에 없고 경기를 지배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전술적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거라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수비 라인이 더 올라붙여서 미들에서 조금 더 강하게 경합을 해주고 볼을 뺏은 이후에는 카운터 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내려앉게 된다면 카운터 때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자, 조영민 경고를 한 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정부 감독도 경기 전에 이제 이 KS 이 챌린저스 리그 감독을 처음 맡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젊은 어린 선수들을 육성해서 내셔널 리그나 K리그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질을 갖추는 것이 좀 우리 챌린저스 리그 팀들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왼쪽 열려 있어요. 왼쪽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윤철 순위 내주고요. 자,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왼쪽 측면 돌파할 때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장영욱이 왼쪽을 돌파해봤는데요. 자, 이제는 경주시민축구단의 프리킥. 자, 던지기로 이어지는군요. 자, 일단 후방 쪽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수비가 중앙에서 길게 차단합니다. 자, 조진수가 뛰는데요. 장지수가 빼내면서 다시 경주시민축구단 정지훈. 자, 뺏깁니다. 중앙에서 짧은 패스. 최영란 잡아서 오른쪽으로. 자, 측면 넘어올 수 있을까요? 넘어올 수 있을까요? 어려운 잡아둡니다. 상황이라도 이영웅이 잡고 올리지를 못하는군요. 코너킥입니다. 저런 장면에서 볼이 이 터치라인 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발목 힘이 좋다 하더라도 저걸 꺾어서 크로스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텐데 하지만 최대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저기에서 어쨌든 크로스가 올라왔더라면은 지금 경주시민축구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텐데 네. 자 넘어옵니다. 최영란의 왼발슛 오! 골입니다. 최영란의 골. 자, 양주시민축구단이 선취골을 뽑습니다. 1대0입니다. 그래서 최영남 선수가 왼발로 프리킥을 자꾸 시도하고 코너킥도 시도하고 왼발 인프런트 헤딩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저 각도는요. 왼발을 잘 쓰는 선수가 왼발 인프런트 회전을 걸어서 저런 진행 각도 속도가 유지되면 꼼짝없이 골키퍼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왼발 잘 쓰는 선수가 저 위치에서 저런 이 슈팅 연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정확하게 연습하듯이 나왔어요. 예. 자, 1대0입니다. 양주시민축구단. 자 보실까요?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대략 45도 각도에서 왼발 인프로트 회전을 거는 순간적으로 지금 경주시민축구단이 저 슈팅 각도를 죽이지 못했어요. 네. 아주 뭐 교과서적인 그런 슈팅입니다. 아, 이 크로스가 초반부터 날카롭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왼발로 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주시민축구단이 바빠지죠. 일단 그렇죠. 0대0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양주시민축구단이 지금까지는 이제 우승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네 이 상태로 끝이 난다면 양주시민축구단의 우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지금 최종 스코어 이제 합계에서 1대1이었다가 양주시민축구단이 이건 어웨이를 와서 한 골을 집어넣으면서 2대1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최영남 선수 득점하기 직전에 이 김진영 감독이 좀 느낌이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테크니컬 에리어 가까이까지 나와서 선수들이 뭔가 자꾸 다구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려앉아서 상대에게 볼 점유를 넘겨주게 되면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네. 지금도 보면 수비 숫자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이 내려앉아 있는 그런 수비 숫자가 결국은 최영남 선수 왼발 인프런트 회전 슈팅에 결국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결국 김진영 감독이 느낌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경주시민축구단이 바빠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골 뒤져 있습니다. 아직 뭐 시간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경주시민축구단도 이 시즌 중에 보면은 경기당 득점이 2.59 상당히 높은 경기당 득점이에요. 네. 근데요, 이제 또 공교롭게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보면 세 경기 데이터가 모두 1대1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많은 골이 안 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과연 챔피언 결정 2차전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세 경기의 1대1 데이터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골을 일단 최영남 좋아요. 왼쪽으로 빼주죠. 좋습니다. 조진수. 반대편. 자, 조진수가 드리블. 넘어갑니까? 반대편 봤습니다. 땅볼 크로스 뒤로 흘려주고. 자, 중앙에서 어느 선수가요? 오른발로. 골대 위를 넘깁니다. 자,
조재석이 대시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뭐 안 되더라도 저렇게 논스톱 슈팅 지금은요 좀 길게 좀 받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던 조진수 선수는 슈팅 마무리한 조재석 선수를 노려보고 측면에서 크로스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볼의 흐름이나 그 타이밍을 봤을 때는요. 네. 근데 조재석 선수가 움직임을 좋게 했기 때문에 슈팅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조금 더 긴 크로스였으면 어떨까? 자, 자, 열렸습니다. 왼쪽 뚫리는데요. 자, 아, 측면으로 뛰는데요. 길었습니다. 자, 왼쪽 공간을 잘 봤는데요. 패스가 좀 길었네요. 그렇죠. 지금 아마 18번 남현성 선수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경주의 왼쪽 측면 이 남현성 선수도 상당히 공격 가담 빈도수가 높은 그런 선수예요. 네. 남현성 선수는 26살입니다. 177cm의 신장. 또 대구 FC 전 소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 경주시민축구단이 볼 잡았습니다. 오른쪽. 자, 이승민이 잡았는데요. 정면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뒷공간 쪽 패스. 수비에게 걸리면서 걷어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자, 이제 몰아붙이는데요. 왼쪽입니다. 짧은 패스 뒷공간으로. 왼발로 반대편 꺾을 때 수비의 태클. 윤경수가 좋았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이영웅 쪽. 자, 한 번 툭 치고 올라가는데요. 자, 수비가 엉키면서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골키퍼에게 이재가입니다. 일단 전반전 경주시민축구단의 입장에서는 1대1로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초조해지는 상황이 올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만의 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양주시민축구단 아주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전체적인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과 지금 리저브 명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그러니까 정규 시간 끝나서 무승부라면 연장까지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5명 이내의 교체 선수를 쓸 수 있는데 그 선수까지는 쓸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구 감독이 이 경기 초반에 강하게 프레스했던 것이 지금까지는 주요하게 되고 있어요. 네. 자, 이거 댓글 좀- 피하는데요. 아, 열렸습니다. 최영만이 열렸습니다. 때립니다. 열렸습니다. 자, 열렸습니다. 뒷공간. 열렸습니다. 이때는 박상용, 박상용. 박상용의 슛! 골입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의 두 번째 골 박상용. 자, 지금도 그러니까 한 골을 내준 이후에 지금 경주 시민축구단이요. 네. 역시 무리하게 공격 숫자를 양주 시민축구단 진영에 넘겨놨어요. 하지만 이게 결국은 카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아, 전반전 29분 추가골이 양주시민축구단에게 나오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 2대0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동안의 데이터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1대1의 3번의 경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2대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박상용 선수가 지난 1차전에도 지금 이 동점골을 넣어서 아주 귀중하게 득점을 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여유 있게 잘 처리했습니다. 최영남이 오늘 골도 기록했고요. 도움도 하나 기록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박상용이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완벽하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D2선에서 돌아나가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지금 최영남 선수의 정확한 패스 타이밍 경주 시민축구단 일자 수비 형태는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많이 올라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박상용의 골이 들어가면서 이제 합계가 3대1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2번의 최성민 선수가 볼을 뺏기는 자, 또 열렸어요. 또 오른쪽인데요. 열렸습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갑니까? 페널티 에어리 안쪽에서 밀어주고 오른발 슛 뜹니다. 자, 계속해서 경주시민축구단이 뚫리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김진영 감독이 선수들에게 뭔가 좀 지시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기하기는 너무 이른 시간이란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전반전 또 후반전도 남아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경주 시민축구단이기 때문에요. 지금 너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 수비 라인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동료 선수들이 예기치 못한 인터셉트를 당하게 되면 커팅을 네. 당하게 되면 그때는 정확한 카운터가 되고 말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방에서 패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영남 선수는 첫 번째 선취골 그리고 한 개의 도움
1등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왼쪽 측면. 그렇죠. 김창근 선수는 신안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이거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의 왼쪽 측면 윙백을 아주 착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프리킥을 맡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 이낙훈 선수도 역시 왼발 프론트로 지금이라면 그림이 그려지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 정면으로 낮게 깔아주는데 오른발 슛 못 맞았습니다. 길게 걷어내고 있는 최영남. 조진수의 등맞고 떨어집니다. 자, 경주시민축구단이요. 정말 모험적인 형태예요. 지금 수비가 한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볼 뺏겼을 때 바로 수비로 전환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카운터 또 맞아요. 자, 지금도 네.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조진수가 빼주고 왼쪽으로 줄 때 수비가 태클로 막았습니다. 방금도 위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빠졌으면은 조진수 선수에게 1대1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아, 지금 중앙선 하프라인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는데요. 경주시민축구단 23번의 김민섭 선수가 준비를 하고요. 경주시민축구단팀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20번의 정지훈 선수를 뺐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13번 김민섭 선수는 대전 시티즌 소속이었어요. 네. 일단 경주시민축구단이 변화를 빨리 가져가는 입장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2대 0으로 앞서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합계 스코어가 지금 3대 1입니다. 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요. 후방에 있는 수비 라인은 카운터에 대비한 숫자는 항상 머물고 있어야 돼요. 네. 너무 무리하게 많이 나간다고 해서 분명 상대를 위협을 주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프코트에서 하프코트, 그러니까 양주시민축구단의 미들필드 진영까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김진영 감독인데요. 자, 그동안의 양팀 간의 전적 3번 모두 챔피언 결정전 1차전까지 1대1, 1대1, 1대1. 네. 아주 뭐 정말 천적 같은 그런 어떤 이 결과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전반전입니다만 2대 0으로 양주시민축구단 지금 어웨이 팀이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이제 2골을 내준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딩으로 뒤쪽. 최영남이 잡기 직전. 수비가 빼내고 있습니다. 다시 잡은 양주시민축구단. 자, 최영남이 오늘 발재가 좋은데요. 괜찮아요. 네. 조금만 볼 처리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네. 최영남 선수가요. 그러니까 워낙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볼 처리를 본인 중심적으로 맞추지 말고 주변 상황 동료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 좋은 상황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왼발이라면은 볼이 진행되면 될수록 지금 이 이희영 골키퍼 아, 지금은 킥미스가 났는데요. 중앙으로 연결합니다. 수비가 많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교체 들어간 김민섭. 자, 모서리 부분에서 다시 접습니다. 반대편을 연결해 봅니다만 수비에 못 맞았습니다. 다시 후방에서 경주시민축구단이 잡았습니다. 밀고 올라오는데요. 자, 중앙의 공격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야죠. 여기서 또 뺏깁니다. 앞쪽으로 조진수가 짧은 패스로 내줍니다. 자, 뒷공간으로 조진수가 뜁니다.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최성민이 잡아냅니다. 자, 전반전 35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최전방에 있는 이 조진수 선수의 움직임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경주시민축구단 중앙수비 최성민, 장기수 선수의 시선을 많이 좀 뺏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설령 볼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앙 공격수의 저런 활발한 움직임은 이선에서 동료 선수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네. 상대 수비의 시선을 많이 흐트러뜨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 2차전보다는 지금 이 조진수 선수 움직임이 괜찮아 보입니다. 예. 자, 아직까지 만회골을 뽑지 못하고 있는 경주시민축구단. 김민섭 오른쪽을 봤습니다. 측면으로 연결됩니다. 남현성 앞쪽을 보고 감아줍니다. 반대편 수비의 헤딩 높게 뜹니다. 후방에서 최성민. 지금 최후방에는 장지수만 남겨두고 다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모험적이에요. 예. 네. 반대로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은
9명 정도가 본인들 미드필드 진영 부근까지 내려와서 진을 치고 지금 그러니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저렇게 메꾸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주시민축구단의 공격 숫자를 무한정 중앙을 저렇게 늘린다고 해서 이게 유리하게 되냐면 오히려요. 조진수 선수로 하여금 카운터 때릴 수 있는 그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흐름은 양주시민축구단이 끌어들인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오른쪽인데요. 그대로 나갑니다. 포팅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20명의 선수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18명의 선수죠. 18명의 선수가 한쪽 이 진영에 있다 보니까 공간이 더 공격하는 입장에서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 코트도 아니고 거기에서 또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네. 축구 전체 경기장 약 4분의 1 정도의 그렇게 많은 선수가 몰려 있다면 아주 세밀한 패스, 아주 이 논스톱 패스, 이선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패스 뭐 이런 것 등이 나오지 않게 되면 파괴하기가 어렵단 네, 말이죠. 뚫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반면에 양주시민 축구단 아주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조진수가 다시 들어가는데요. 정면 오른발 슛! 빗나갔습니다. 이영대 슈팅이었습니다. 잘 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격의 시발점은 지금 이 14번 최영남 선수 왼발에서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 뒤쪽으로 자꾸 때려놓는 저런 패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비 보십시오. 본인 골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네, 계속해서 이 조진수의 활발한 움직임은 계속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반대편 잘 봤습니다. 김민섭이 달려 들어갈 때, 자, 그 전에 휘슬이 울렸는데요. 자, 이 킥을 하는 과정에서의 반칙을 불어줬는데요. 요 장면이네요. 예, 그러니까 요 장면, 그렇다더라도요. 지금의 주심의 판단은 이 한 번의 볼 어드밴티지를 줘서 네. 상대가 그 볼이 연결까지 됐는데 그걸 또 소급해서 파울을 본다는 것은 글쎄요. 아마 지금 김유진 주심이 그 장면을 아주 머릿속 깊게 이제 새겨놨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면까지 소급해서 파울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장면이긴 해요. 네. 자, 프리킥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어드밴티지 줬는데 달려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직접 노려봤습니다. 이현중 선수인가요? 장지수 선수로 보여지는데 얼굴 모습은요? 예, 그죠? 장지수 선수의 오른발. 자, 높게 뜨면서 뒤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기 전반전 중에요. 경주시민축구단의 지금 장영욱 선수를 제가 남현성 선수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얼굴이 많이 익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현성 선수는 우측 측면 윙백을 보고 있고 장영욱 선수가 그 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왼쪽에 가 있었단 말이죠. 네. 자, 중앙에서 최재남이 잡고 자, 뺏겼습니다. 다시 뒤에서 밀었는데요. 장영욱의 반칙. 자, 몸싸움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잡아채는 모습, 장영욱의 반칙. 이 선수가 장영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슬금슬금 이 최영남 선수가 볼 주변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영민 선수 중앙 수비 조영민 선수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저걸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조영민 선수 쪽으로 때려서 뭔가 자, 왼발로 낮게 가는데요. 경주시민 축구단이 빼냅니다. 한동혁이 연결해주고요. 중앙에서 다시 한동혁에게 김민섭. 자, 벌써 두세 명의 선수가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공격 템포가 조금 더 빨라야 되는데 자, 중앙으로 연결됩니다. 자, 뒤쪽에서의 슈팅 태클로 막았고, 자, 역습 찬스예요. 태클 피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짧은 패스. 최영남이 전방을 바라봅니다. 조진수가 마중을 나와서 잡아주는데요. 자, 이어받고 뒤쪽으로. 자, 떨어진 공을 다시 조진수가 잡고 오른쪽 내줍니다. 잘 열어줬어요. 자, 측면에서 넘어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의 헤딩. 다시 짧은 패스.
자, 안쪽인데요. 헤딩으로 방향을 틀어봅니다만 벗어났습니다. 조재석의 헤딩.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위치는 조진수 선수가 꼭 있어야 될 위치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진수 선수가 저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은 상대 수비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저 공간에 자꾸 죽은 공간이 될 텐데 네. 조진수 선수가 자꾸 빠져나가면서 시선을 자꾸 뿌려주고 이 선에 있는 저렇게 미드필드 선수인 지금 조재석 선수가 자꾸 침투해 들어가고 예. 괜찮아요. 자, 길게 찬 공이 김민섭에게 도달합니다. 오른쪽 돌파 시도. 자, 뒤로 빼주죠. 자, 수비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경주 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요, 이 공격 템포를 볼을 뺏은 후에 빠르게 가져가지 않으면 네. 지금 이 양주 시민축구단 자 지금 이게 카운터입니다. 자, 이게 오른쪽으로 카운터예요. 넘어가죠. 자 앞쪽에는 갑니다, 조진수. 갑니다. 자, 뒤에서 계속 몰고 들어갑니다. 이영호. 정면으로 방향 바꾸면서 다시 빼줍니다. 자, 그러나 굴절되면서 골키퍼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경주 시민축구단이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양주 시민축구단 위험지역까지 오지 않으면요. 네. 지금 양주 시민축구단의 지금까지 어떤 수비 전환 속도를 보면 대략 한 5초 이내면은 모두 안정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금방 네, 예, 그렇죠. 수비로 돌아오는 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경주 시민축구단이. 자,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반전 43분이 흘렀습니다. 김민섭이 왼쪽으로 돌아가서 연결해주고 다시 넘어오고 있습니다. 최재남. 자, 후방에 장지수. 왼쪽으로 연결됩니다. 이낙훈. 공격권이 바뀌는군요. 자, 그리고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24번 손대성 선수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5번의 신민수 선수, 대전 수력 원자력 소속에 있었던 이 신민수 선수인데 무릎 수술을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윤항희 선수군요. 예, 경주시민축구단. 그렇습니다. 최재남 선수를 뺐어요. 그렇습니다. 5번 윤왕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최재남 그라운드를 지배한다. 선수가 윤왕희 나오고 선수에게 자, 5번에 왕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항희 선수는 탐나대학교 출신입니다. 네. 자, 벌써 2명의 선수를 교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경주시민축구단이 일단 골을 뽑기 위해서 선수들의 교체를 2명이나 했습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갑니다. 헤딩으로 떨어뜨리고, 하지만 옵사이드 반칙입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긴 합니다만 좀처럼 풀리지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윤철순 선수 위치가 조금 빨라 있었네요. 두 골 차로 뒤져 있기 때문에 또 마음도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자, 전반전 정규 시간 45분이 모두 흘렀습니다. 추가 시간은 2분. 자, 중앙에서 인터셉트. 경주시민축구단 자기 진영입니다. 한 번에 길게 윤철수를 겨냥했습니다만 닿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23분에 최영남의 골, 그리고 6분 뒤인 29분에 박상용의 골로 2대0으로 양주시민축구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합계 스코어는 3대1로 앞서 있습니다. 자, 대각선 최영남 쪽 헤딩으로 반대쪽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추가 시간 2분 중에 1분이 흘렀습니다. 이현 골키퍼가 전방으로, 자, 이어받고 오른쪽 짧은 패스로 이영국 내줍니다. 자, 길게 차는데요.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전반은 이대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이 두 골 넣은 이후에요.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본인들 진영의 수비 숫자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프로 또는 내셔널리그 뛰었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자, 이런 경기 흐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지금도 패스가 끊기는군요. 돌아뜁니다. 전방으로 조진수를 봤는데요.
공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조지수 선수의 움직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을 터치수를 많이 가져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면 어쨌든 이 지금 경주 시민축구단 후방 수비를요 네. 밑으로 끌어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움직임을 수비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진 선수 움직임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드 공간들이 창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1 챌린저스 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이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을 마감했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 전반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경기가 잘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선수 스쿼드 자체가 경주시민축구단보다는 이 리저브 명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규 시간에 끝나야 되겠다는 것도 무더운 날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전부터 타이트하게 상대 지형에 들어가서 프레스했던 것이 결국 적중을 했고 반대로 지금 제가 우려했었던 것은 이곳이 홈이고 가장 또 유리한 고지에 경기 직전까지는 유리한 상황에 있었던 경주시민축구단의 방심이 결과적으로는 전반전 본인들이 요구한 대로 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전반전 2대0으로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경주시민운동장입니다.